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역사학자 전우영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침략자의 교과서 조선 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사 교과서 내용을 아주 충실히 요약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진석 위원장의 말. 그리고 나서 식민사관이다. 이거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 얘기하니까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라.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어디서 공부를 하셨는지 혹은 언제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네. 적어도 지금 이제 60대 중반 이하인 사람들은 네.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가르친 적이 없죠. 그럼 가정교육을 잘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독학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집안에서 배운 가학이거나 이걸로 그러니까 좀 그 비속어를 쓰면 어디서 야매를 배우신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비속어 사과하겠습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서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어디서 좀 잘못 배우셨지 네.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팩트 체크 좀 해주세요. 조선이 왜 망했을까? 조선은 뭐 안에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1960년대 후반이 우리 학계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식민사학 비판을 위한 이제 비판론이 때도 되고 그를 위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부터 우리 사회 내부에 근대화의 싹이 터왔었고 네. 또 일본에 의해 강제 개항을 당한 이후에도 네. 자주적 근대화를 위한 이제 노력을 끊이지 않았다. 근데 네. 그런 이제 노력을 그때마다 방해한 것이 일본 이제 침략 세력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이제 무력을 동반한 네. 방해가 한국 근대화 실패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교과서적 사실이 돼 있고요. 예. 또 설령 그것이 실패해서 이제 조선 왕조가 망했다고 대한제국의 황실이 망했다 하더라도 예. 그걸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아니 조선의 백성이거나 뭐 정치 세력이거나 혁명 세력이거나 그래야죠. 우리가 뭐 신라 왕실이 썩어서 망했다. 고려 왕실이 썩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제 정통성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네. 한국 땅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으로 조선 왕조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예? 가령. 예? 그렇게 해서 새 왕조가 서든 아니면 새로운 이제 공화국 형태의 나라가 서든 간에 그것은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일본이 집어삼킨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대한제국의 근대화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는 근대화 정책을 방해한 것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점이고 주로 두 번째로는 이제 설령 그렇게 이제 권력 자체를 정권 자체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뭐 되어서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본이 먹은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건 될 수 없는 거죠.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거는 자, 정상적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조선 군대나 대한제국 군대가 정식 교전 선전포고를 하고 네. 상호 전쟁을 한 적은 없죠. 하지만 이제 전쟁과 같은 행위들, 예컨대 군대 해산 당시에 대한제국 군인들이 이제 일본과 싸웠다든가 네. 또 그 전후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의병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든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하고 나서 네. 일본 검사관에게 이제 본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자격으로 네. 처단했다. 이런 역사들이죠. 그렇죠. 이런 역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9838님께서 정진석 위원장 혹시 일본에서 역사 공부한 거 아닐까요? 속상합니다 얘기했는데 조선 총독부가 간행한 조선사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요약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는 이제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나서 강점하고 나서 한국인들에게 일본 식민지화의 정당성과 합법성 이런 것들을 강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논설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로서 네. 이란 병합의 경위라고 하는 대목을 모든 역사 교과서에 집어넣어요. 앞 대목에. 네. 그게 지금 이제 정진석 씨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조는 이제 비정이라고 당시에 썼는데 일본식 용어로 네. 나쁜 정치죠. 네. 나쁜 정치를 거듭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문화도 퇴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본이 선의로서 조선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선의를 배반하고 헤이그 밀사 사건에 이제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다든지 안중근 의사.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한다든지 일본을 배신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동양 평화에 화근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네.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국인들을 문명의 길로 이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 병합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이건 일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일본은 전혀 이제 무력을 쓴 것이 아니라 한국인 스스로가 예.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니고 이제 일종의 한국 식민지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의 임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 관변 역사학자들이 이런 이제 일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 연구를 하고 네. 그거를 계속해서 역사 교과서에 채워나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전부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예. 안중근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헤이그 이준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네.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전우영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식민주의 우리가 이제 인류가 2차 대전 이후에 집단으로 반성했던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한 반성이 무엇이었는지 그럼 벌써 이게 한 70년, 80년 됐거든요. 예. 80년 동안 인류 지성사가 이뤄놓은 성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학습 지진을 하더라도 5년, 10년 정도의 지진은 있을 수가 있는데 80년을 이제 건너뛰었다,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역사관이죠. 80년을 뒤로 돌렸다. 그런데요, 만약에 자민당 대표가 정진석 위원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요. 정부 여당의 대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일 외교 원칙에도 굉장한 위해를 가할 것이다 우려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언론들이 대개 국내 정쟁의 소재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저는 핀트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든 박정희 정권에서든 그 이후 역대 정권에서도 대일 외교의 기본 원칙은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는 한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네.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이며 그렇죠.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반인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한국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탄압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한 팩트지 않습니까? 뭐 평가할 게 아니라 그냥 팩트지 그에 대해 않습니까? 일본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었어요. 늘 그래 왔던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정권 때 이제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권유가 있었음에도 한일 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것도 그런 문제 때문이었고. 네. 박정희 정권 때 우리가 미흡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청구권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청구할 게 있다는 거는 이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잘못했다는 거고. 일본의 잘못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흡하면 이제 전제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일본이 잘못했다, 강압적이다, 한국민의 의사에 반한 이제 강압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였어요. 한국 예컨대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야말로 해프닝인데 이번 발언은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당대표 입에서 공언했던 내용이고요. 예. 이 내용은 한국 대일외교 80년의 기본 원칙을 허무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언론이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그거예요. 아직은 이제 이것이 국내 정쟁으로서만 논의가 되고 있지만 향후 일본에서 이 주장을 똑같이 한다면 네. 그동안 이런 류의 주장이 뭐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든지 일본은 식민지화 과정에서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한 적이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일본 정치인이 했을 때 망언이라고 우리가 규탄했죠. 우리는 망언이라고 규탄했고 또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제 항의 집회에 나가서 할복 퍼포먼스 그렇죠. 하고 네. 이럴 정도였어요. 네, 네. 단지 할복 네. 설서.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을 유발했던 그런 이제 사안이고 또 이런 것들 한국인의 대일 정서, 대일 감정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마냥 굽히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스스로가 이제 무너뜨리는 셈이죠. 집권 여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앞으로 일본의 어떤 정치인이 망언을 해도 네. 우리가 그걸 규탄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자문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일본으로서도 이제 이 발언은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 나라의 네. 집권당 대표가 한 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대일 외교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갈 수 있었던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제 국민 정서라고 하는 담보. 네. 이걸 스스로 포기해버린 굉장히 외교적으로 나쁜 처사, 나쁘다기보다는 정말 자해 수준의 네. 그런 발언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직 이제 이게 뭐 잠잠해지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시겠지만 두고두고 한국 외교에 부담을 던질 거고요. 이 부담을 좀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라도 네. 정진석 의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이게 한국 정부의 공식적이거나 한국 국민들의 합치된 또는 다수의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명해야죠. 해야 돼. 이게 저 역사 선생님입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히 묻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면 김일성 주의자입니까? 신영목 선생이 김일성 주의자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주의자란 낙인을 찍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자이기 때문에 총살감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의 어록이라든가 뭐 행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한국에서 김일성주의자라는 말은 그야말로 총살감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네, 네. 빨갱이라는 그렇게 얘기죠. 빨갱이도 심한 빨갱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이제 매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죠. 그냥 마녀 사냥인데 마녀 사냥꾼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백한 네. 그런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이 지금은 우리 정치권에서 맴돌고 있지만 향후 한일 관계, 외교 관계, 사실 한일 관계가 지금 고착된 게 다 역사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사 문제에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의 입장도 저희가 들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잘 안 오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